안녕하세요. 깡조 등장입니다. 자, 이제 냉법 세부 가이드를 시작할 건데, 일단 빠르게 시작하죠. 도감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력 도감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단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디찬 추진력과 얼음이빨을 끼면 되고, 광딜,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자비한 냉기와 차디찬 추진력, 이렇게 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빗발치는 냉기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빙하의 조각 전설을 들었을 때는 차디찬 추진력 대신에 한기의 핵, 그 눈보라의 공격력과 범위를 올려주는 한기의 핵을 차디찬 추진력을 대치하는 용으로 쓰는 걸로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인내도관과 기여도관은 이렇게 있고, 항상 말했듯이 파워 그 세부 가이드에서 이제 말했듯이 인내도관과 기여도관은 딱히 큰 차이가 없어요. 딜에 관여되는 그런 도관들이 아니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뭘 끼고 싶은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화법 세부 가이드에서 인내 도관은 뭘 끼고 기교 도관은 못 끼고 이렇게 설명해놨으니 그거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잠재력 도관만 이제 그 정해진 걸 끼고 인내랑 기교는 마음껏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스탯입니다. 2차 스탯 같은 경우는 이제 치명타를 한 25%에서 30% 정도로 하고 특화랑 유연을 한 1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속에 올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치명을 한 20%까지만 올리거나 아니면 10% 후반까지만 하고 나머지 그 치명 10%를 마법 집중적을 찍어가지고 냉법끼리 교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제 싱크가 한 3800이 나오는데 이 마룬을 찍지 않고 마법 집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줬을 시, 쉽게 말해서 마룬과 주문술사를 안 꼈을 시 제 싱크는 3800에서 한 3500으로 내려가요. 즉 마룬 하나 차이가 싱크상으로 300에서 400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300에서 400을 마룬을 포기해버리고 치명을 한 20% 정도만 맞추고 마법 집중적으로 그 치명 10%를 가져오는 게 딜상으로는 이제 단일일 때 훨씬 이제 올라가는 그 뭐라고 해야죠? 비중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냉법을 두 명 쓰겠어요. 그렇죠? 잘해봤자 이제 진행 셔틀로 법사 한 명 쓰고 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이론상 만일 공대에 냉법이 두 명이라면, 그런 희귀한 공대는 없겠지만 만일 냉법이 두 명이면은 서로 마법 집중점을 교환하고 치명을 한 20%에서 멈추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치명은 한 25에서 30%, 그다음에 특화는 5에서 10%, 유연은 5에서 10%, 가속은 가능한 투자에서 한 35% 선쯤에서 멈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법부요. 단일은 뭐 언제나 똑같죠, 법사들은. 무기는 제약의 개시, 가슴은 영원한 통찰력, 손목은 영원한 지능, 왕토는 이제 강화된 관악피폐와 강화된 생기흡수. 무기는 단일의 경우에 이제 제약의 개시를 끼시면 되고, 언제나처럼 세기 같은 광에서 힘을 좀 쓰고 싶다면은 천체의 지도. 가슴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의 힘을 쓰고 싶다면 영원한 통찰력. 하지만 이제 광에 좀 힘을 쓰고 싶다면은 지능을 30 올려주는 가슴 마법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왕토는 언제나처럼 저는 강화된 관역 회피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어차피 한 방에만 죽지 않으면 힐러들이 살려주거든요. 자, 그리고 장신구. 장신구도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했었는데, 속박 풀린 변신수는 일단 고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3특법사에 다 고정이고 1티어 장신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속박 풀린 변신수를 고정으로 끼면서 사요 장신구를 죄 많은 검투사의 명예회장, 죄 많은 검투사의 기민 계급장,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속이 부족하다면 이걸로, 그 다음에 치명이 부족하다면 이걸로 해서 죄 많은 검투사의 명예회장과 죄 많은 검투사의 기민 계급장을 본인의 2차 스탯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세기 같은 경우도 속박 풀린 변시술을 고정으로 하고 똑같이 명예회장과 기민 계급장을 끼는데, 광에서는 오작동하는 백인대장 제어기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뭐냐면은 모든 법사는 이제 착용 효과 하나, 사용 효과 하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맹법은 두 개를 착용 효과로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법과 화법은 마룬을 깔고 풀기 때 몰아치는 직업이에요. 근데 맹법은 유일하게 주문술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방에 몰아치는 게 아니라 꾸준 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속박 풀린 변신술을 고정으로 끼고 똑같은 착용 효과 아이템이 밀사의 성가집을 껴서
이 두 개를 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밀사의 성가집의 효과가 치명이 착용 효과 자체가 계속 올라가면서 256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걸 3초간으로 반복을 하면서 계속 치명을 올려줘요. 밀사의 성가집을 낀다면은 치명을 꼭 30%가 아니라 한 20% 중반쯤에서 멈추고 다른 스탯에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사용 효과를 포기하더라도 속박플랜 변신수와 밀사의 성가집 이 착용 효과 두 개를 끼면은 오히려 이게 싱크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싱크를 돌려봤는데 예, 맞았어요. 속박플랜 변신수랑 밀사의 성가집 광이든 단일이든 이 두 개가 가장 싱크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근데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뭐 그릇된 하수인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냉법은 워낙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발동형 장신구도 되게 좋거든요. 어쨌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속박플랜 변신수와 밀사의 성가집.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전설. 전설은 딱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단일은 미끄러지는 얼음, 광은 빙하의 조각. 그리고 여러분이 근데 솔직히 냉법의 위치를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애매합니다. 미끄러지는 얼음을 끼면은 싱크상으로는 화법과 단일이 비벼져요. 하지만 광에서 화법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광을 빙하의 조각을 끼면 화법과 비비거나 화법 이상의 광딜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단일이 화법보다 훨씬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과 광을 둘 다 챙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법의 위치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도 이제 레이드는 일단 무조건 미끄러지는 얼음이고, 광 같은 경우도 폭군 주간이면 이제 미끄러지는 얼음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빙하의 조각이 모든 전 직업의 전 전설의 각각의 모든 거를 이제 싱크상 업데이트가 된 표준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보면은 모든 전설 중에 광딜이 올라가는 그 수치가 제일 높아요. 빙하이 조각이. 그렇기 때문에 폭군이라도 차라리 빙하이 조각을 껴서 세기 쪽을 빠르게 정리하고 폭군주의 그 보스는 다른 직업에게 약간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물론 보스가 정말 어려운 던전은 미끄러지는 얼음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올인하기보다는 레이드도 가고 세기도 하셔야 되니까 미끄러진 얼음을 1, 2단계짜리 하나 만들고 빙하의 조각을 1, 2단계 하나 만들어서 수납하는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딜 사이클입니다. 솔직히 냉법 딜 사이클은 또 찍을 필요가 없는 게 저번에 찍었던 냉법 그 큰 틀 가이드에서 제가 광과 단일 딜 사이클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요. 변하는 게 없어요. 대신에 나중에 이제 세기에서 이 갈라지는 얼음을 이제 이거랑 빗발치는 냉기 이 두 개가 좀 갈리는데 갈라지는 얼음은 세기에서도 이제 한두 마리 아니면 두세 마리만 모일 경우 두세 마리만 모는 경우가 많을 때는 갈라지는 얼음을 찍고 막 네다섯 마리 막 크게는 막 열 마리까지 계속 모는 그런 던전이 나면 빗발치는 냉기를 찍는 게 좋아요. 일단 갈라지는 얼음이나 빗발치는 냉기나 어떤 걸 찍든 딱히 큰 틀 사이 그 큰 틀 세부 가이드 큰 틀 가이드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리사이클이 변화는 없어요. 이때는 제가 아마 갈라지는 얼음을 찍고 있을 텐데 이번에 빗발치는 냉기로 그 광 딜사이클만 보여드릴게요. 단일 딜사이클은 저번에 제가 올렸던 그 냉법 큰 틀 가이드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냉법이 광이 좀 많이 약하다 하시는데 현재 저는 냉법 전설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고 템랩은 204인데 지도 편달은 화복 거니까 교체해서 템랩 203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제 전설은 없는 상태고 특성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냉증도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전투 특성도 딜에 되는 게 이제 딜에 관련된 특성이 없죠. 자, 기본 딜 사이클 같은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빗발치는 냉기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얼어붙은 구슬을 사용했을 때 12초 동안 공격력이 60%만큼 증가한 눈보라를 즉시 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어붙은 구슬을 쓰고 눈보라를 즉시 시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처음 딜 사이클은 똑같아요. 얼핏과 장신구를 키면서 얼구와 눈보라를 날리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얼핏, 얼구, 눈보라, 그리고 얼창, 그 다음에 얼창, 그리고 눈보라가 돌아왔죠? 그럼 눈보라를 또 써주고, 또 어라를 반복하면서, 이제 마룬이 돌아왔죠? 그때 마룬을 켰을 때 이 위에서 힘이 전환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얼구, 눈보라 한 번 더, 그리고 뜨는 버프를 계속 이렇게 소모해줘요. 얼핏 상태에서는 계속 이렇게 버프를 써주는 게 좋아요. 얼창을. 그 다음에 또 눈보라 써주고,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계속 뜨는 버프를 써주고, 이제 눈보라를 쿨마다 돌리고, 그 다음에 얼어붙은 곳을 풀이면 또 얼굴을 쓰고 또 얼굴을 쓴 다음에 버프 같으면 버프 쓰고 또 눈보라가 쿨으면 쿨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버프는 이렇게 뜰 때마다 계속 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게 기본 딜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핏이 끝났을 때는 이때 살짝 달라지죠. 이제 얼굴을 쓰면서 눈보라를 쓰고 얼굴과 눈보라가 풀릴 때는 신폭을 한 번씩 섞어주는 정도로. 그리고 버프가 올 때마다 써주고, 그리고 눈보라가 풀이 돌아오면 또 눈보라 써주고, 또 버프 뜨면 버프 써주고, 눈보라와 얼굴가 둘 다 풀릴 때는 신비한 폭발을 이렇게 섞어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딜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딱 기본 딜 사이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냉법 딜이, 많은 분들이 냉법 딜이 화보에 많이 밀리는 줄 아는데 그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아요. 냉법이 오히려 빙하의 조각을 낀 냉법이 전체들이 화법과 엇비슷하거나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 숙련도 차이에 따라서. 물론 싱크상으로는 화법이 냉법보다 이제 한 500 정도는 더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광딜 사이클을 하시면 되고, 단일 사이클은 제가 보여드릴 게 없죠. 그 저번 냉법 그 딜 사이클 강의에서 다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광딜은 얼굴과 눈보라를 쿨마다 쓰고, 얼어붙은 핏줄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얼음 화살과 버프를 우선적으로 쓰고 얼굴과 눈보라를 쿨마다 쓴다. 그리고 얼음 핏줄이 없을 때는 얼굴과 눈보라를 쿨마다 쓰되 그 얼굴과 눈보라가 쿨일 때는 신비한 폭발을 한 번씩 섞어준다. 물론 3, 4타겟 이상일 때입니다. 2타겟 이하일 때는 그냥 계속 어라를 날리면서 두빈과 서손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제가 냉법 전 가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딱히 설명드릴 건 없네요. 또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원하는 영상 뭐 그런 거 올려주셨으면 하는 걸 원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인게임에서 그 퀴즈 주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해서 컨텐츠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